자, 이번에 63페이지 차고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109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63페이지에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뺏어올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착오가 있다는 것은 내 생각한 거하고 실제가 다르다는 거야. 이걸 착오라고 그래. 내 인식과 실제가 다른 거를 내가 모르고 있어. 나만 모르고 있어. 이게 착오예요. 가령 내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 톨게이트 비용으로요 5,000원을 줘야 되는데 5,000원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은. 근데 5만 원짜리를 넣었다는 거죠. 내 생각과 실제 준 게 다르죠. 이게 착오죠. 본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5,000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넣어서 나 모르고 줬어. 모르고. 이게 착오죠. 알고 주면 뭐예요? 비진입 표시. 알고 5만 원짜리를 냈어요. 5,000원인데 5만 원짜리 냈죠. 왜요? 상대방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이거는 알고 하면 뭐예요? 진이 없는 비진입 표시를 한 거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착오를 한 거예요. 이때 착오에 대해 중요한 쟁점이죠. 급소죠. 급소는 4가지예요. 이 4가지로 딱 압축을 해드릴게요. 책은 복잡한데 압축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요거를 노트에다 정리합니다. 노트에다가. 그래 한 방에 딱 정리가 되고 여기를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 첫째, 동기의 착오.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개발될 거라고요.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듣고 내가 땅을 샀죠. 근데 실제는 개발이 안 돼서 꽝이었어요. 이게 바로 동기의 착오죠. 그린벨트에서 풀릴 거라고 믿고요. 그 풀리면 땅값이 뛰를 거라고 내가 기대를 하고 그 정보 가지고 내가 땅을 들어가서 샀죠. 그랬더니 그린벨트에서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동기의 착오죠. 이때 이 동기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표시 안 하면. 동기를 외부로 발설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동기는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기의 착오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첫 번째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 동기를 어떻게 알아? 상대방이 표시 안 하면, 내가 동기 표시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 못 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있다. 언제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어요. 동기에는 취소 못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동기를 뭐 한 때요? 표시한 때. 동기를 상대방한테 뭐 한 때? 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표시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단 이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과 합의까지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표시를 하면 족하고 뭐까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 중요한 판례죠. 저 부분 급소예요.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상대방과 합의해야 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합의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하면 되죠. 근데 두 번째는요. 동기를 표시를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있다는 거죠. 언제?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때요. 상대방이 동기를 뭐 한 때? 유발한 때. 이때 유발한 때는 표시 안 해도 돼요. 2가지예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기를 뭐 한 때? 표시한 때 하고, 상대방이 동기를 뭐 하면? 유발을 했을 때는 내 동기를 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2가지 꼭 데려가실게요. 동기의 착오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죠. 이게 원칙이죠. 못한다가 원칙이다. 이게 원칙. 거기에 예외가 2가지가 있다. 예외가. 동기를 뭐 한 때? 표시해 준 때, 그리고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때. 2가지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죠. 중요한 것만. 사소한 거는 취소를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박스에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박스에다가 쭉 정리를 해 놓았어요. 교재 어디요? 66페이지에 보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별피하고요.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 첫 번째, 사람의 동일성 착오죠. 사람의 동일성. 주로 보증, 옆에다 써볼까요? 보증서 줄 때 갑인 줄 알았는데요. 갑을 누구로요? 을로 오인했다. 갑을 을로 오인했다. 뭐 할 때? 보증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갑을 누구로 을로 알았다는 거는 보증서 줄 때 중요 부분이에요. 이게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논인 줄 알았는데 논을 무엇으로?
하천으로요. 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하천 땅이었다. 하천 땅. 이거 중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보증서 줄 때 그다음에 땅 살 때 논으로 하라는데 알고 보니까 하천 땅으로 됐다. 하천 땅이다. 이거는 계약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다. 중요한 요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2번에 목적물에 관한 착오에 1번이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나와 있죠. 볼까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를 보는데 예를 들면 A to G인 줄 알았는데 B to G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그 위에다 써보세요. 예를 들어 그 옆에다가 A 토지를 사기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둘이요. 이 토지를 사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거 내가 살 거야. 10억에 이 땅. 근데 계약서에 잘못해가지고 B토지로요. B토지로 계약서에 표시했어요. 969-36번지인데 63번지라고 표시했어요. 합의는 이거랬죠. 오케이. 그럼 이건 착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오도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어째서 착오가 아니에요? 합의한 대로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예, 이 부분이 시험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별세기하고 급소 표시할게요. 급소. A 토지로 합의했는데 B 토지로 표시한 거는 O표시죠. O표시. 그때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왜요?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해버리니까 착오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O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법률행위 해석할 때 우리가 만나보셨어요. 그걸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의 박스요.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거기에 별 하나 할게요. 1. 토지 현황이나 경계착오 중요해요. 두 번째,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뭐라고요?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거. 이거 중요 부분이라는 거죠. 귀속재산은 뭡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면서 놓고 갔잖아요. 놓고 간 땅이 귀속재산이에요. 그건 누구한테요?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거죠.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그래요.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에 대해서 귀속재산이 아닌 땅이 있어. 귀속재산 아니었어 이게. 그건 뭐예요?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이야 이거는. 분명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 사유지. 근데 B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사유지 주인 A한테 와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땅 말이야. 귀속재산이야. 국가 거야. 귀속재산이니까 국가에다가 증여를 하라고요. 라고 공무원이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사짓는 할아버지가 공무원 말을 믿은 거죠. 믿고 이거 국가에다 뭐를 했어요? 증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증여를 하면 우선 매수권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증여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증여를 하게 된 동기를요. 동기를 누가 제공한 거죠? 상대방이요. 공무원이 동기를 유발한 거야.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다는 거죠. 이 말 믿고 여기다 증여를 하게 된 거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귀속재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귀속재산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 말은 뭐예요? 귀속재산이라는 거야. 귀속재산이니까 국가에다 증여를 하라고. 동기를 얘가 유발을 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증여를 한 거야. 국가에다가. 그럼 이 증여한 거를 이 사유지 소유자 A가 이 증여, 국가에다 증여한 이 땅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증여로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취소하려면 이게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차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동기를 누가 유발했다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유발했을 때는 이 동기를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기를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할 필요 없다. 왜? 상대방이 증여의 동기를 얘가 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예, 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들어간다는 거죠. 24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 사안은. 그 다음 3번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근저당 설정 계약이 뭐죠? 보증 계약.
보증계약할 때 채무자를 누구로요? 갑을 을로 오인한 거. 이건 중요부분이다. 상대방이죠. 우측에 중요부분 차고 아닌 거 있죠. 거기에 별 2개 할게요. 거기가 급수야, 급수. 중요부분 차고인 거 아닌 거. 아닌 거 있죠. 이건 중요부분 차고에 들어가는 거고요. 중요부분 차고 아닌 거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잘 잡아내셔야 돼. 급수. 첫 번째. 지적의 부족. 지적 옆에다 쓰세요. 면적의 부족이죠. 거기다 쓰세요. 근소한 면적의 부족. 근소한 면적의 부족. 면적이 조금 모자라. 근소한이라는 말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잡음. 문제가 없어요. 면적이 많이 모자라면 중요 부분이죠. 내 1000평 사는데 500평 모자라. 중요 부분이죠. 근데 1000평 사는데 거기에 3평 모자라. 이거는 아주 조그만 면적 부족. 이건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목적물의 시가의 차고. 시가의 차고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2가지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쪽하고 요거 2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중요 부분인 거,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중요 부분 차고 아닌 거에 잘 나오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우측에 6번에 있는 거예요. 6번에 별 3개 할게요. 6번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가압류가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 믿고 보증을 했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뭐라고요?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이거 중요 부분이냐? 자, 우리 대법원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논할 때 어떤 걸 꼭 반영하느냐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고려를 해요. 무슨 불이익? 이걸 넣어두셔야 돼. 꼭. 우리 대법원의 중요 부분 착오의 판단 잣대는 이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이거죠. 경제적 불이익. 이게 있어야만 중요 부분 착오로 취급을 해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중요 부분 착오로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를 꼭 따져주는데 이 사건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대출받을 때 여기다가 보증서 달라는 거죠. 신용보증기금한테. 그래서 이분이 은행 대출받는 거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써줬어요. 보증서를요. 그때 보증서 발급할 때 이 채무자죠. 채무자. 이 사람한테 신용상태를요. 신용상태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이 채무자한테 재산에 가압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가압류가 없었어요. 없어. 가압류가 없다는 건 뭐죠? 빚이 없다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보증서를 끊어줬어요. 발행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어이쿠죠. 어이쿠.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있는 거예요. 어이쿠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가압류가 있는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가압류예요. 자 보세요. 가압류라는 건 뭐예요?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야. 그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조치로 가압류 조치를 해두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거는 채무자한테 빚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얘 가압류 없어. 그러면 빚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원인 무효. 원인 무효인 가압류가 있는 거야. 있긴 있는데 원인 무효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있는데 원인 무효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환원하면 없는 거지. 있는데 그게 원인 무효야. 왜?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가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야. 채권이 없는데 가압류를 걸어놓은 거야. 그러면 이 가압류는 법적으로 원인 무효인 가압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있으나 그게 원인 무효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없는 거지 이게. 가압류 없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이게. 있는데 원인 무효는 다른 말로 환원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인식을 했어요? 없다고 인식했죠. 없다고 인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제죠. 실제는 뭐예요? 가압류 있는데 원인 무효니까 없는 거랑 똑같네. 없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용보증기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준 거 아니에요. 보증서 끊어줬죠. 그러면 실제도 없으니까 얘는 경제적으로요.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했는데 가압류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적 불이익이 따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너 없다고 믿고 보증했잖아. 결국 없잖아. 그러면 너는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은 게 없어. 이거하고 이거에 경제적 불이익의 차이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있어. 있는데 원인 무효라면 이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냐고. 경제적인 불이익 이걸 따지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 없다. 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잖아. 경제적 불이익이 너한테 뭐가 있어? 없지. 그러면 이건 뭐야?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요부분 착오로 엮으려면 꼭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뭐를 고려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만약에 뭐가 없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을 때 이렇게 없다면 중요부분 착오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답이에요. 19회 정답, 21회 정답, 23회 정답 이렇게 3번이나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불이익 그러면 뭐예요?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사건. 가압류 원인 무효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거를 대체해서 기억을 해두시자고요. 시험장까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왜 없어? 가압류가 있는데 원인 무효라면 결국 없는 거네. 없는 거. 그럼 경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따로 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중요부분 착오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부분 착오 그러면 요 두 개 인과하고 아닌 거 구별해 두시고 요거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사건.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중요부분 착오로 취급을 안 하더라. 그 이유가 이 부분. 요거 데려가실게요. 반드시. 그리고 1번, 2번, 6번입니다. 6번. 6번하고죠. 지금 우리 책에 3번이 같은 거예요. 우리 책 저자이신 이 정 선생님은 따로 써놨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3번하고 6번은 같은 거예요. 같이 엮여 있는 거. 같은 내용의 판례입니다. 하나의 판례. 그다음 4번 나와 있죠. 4번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준비 계획에 관한 착오. 내가 아파트 살 때 10억인데 아파트 잔금이 10억인데 3억은 내 돈으로 내고 7억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잔금 치르려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대출금을 확 낮춰버린 거죠. 대출 비율을.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 이거는 동기죠.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르려고 그랬던 내 계획. 이 계획은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잖아요. 동기.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서 이거는 취소 못해요. 중요부분 착오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부분 착오로 안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면적의 부족이나 시가의 착오. 그 다음에 가압류 원인 무효인 거. 3개 꼭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과실에 관한 문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죠. 그죠? 중과실이 있다. 과실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하면 경과실이어야죠. 무슨 과실? 경과실. 경과실이면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이라는 건 뭐죠? 경미한 거. 아주 경미하고 사소한 과실이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럼 취소해줘야죠. 근데 중과실이라는 거는 과실이 크다는 거잖아요. 아주 커다란 실수했다. 커다란 주의를 잘못 기울였다. 그렇다면 중과실이니까 이거는 취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원래 차고자가 중과실 있다 그러면 취소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원칙. 이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에 예외예요. 예외. 상대방이 그거를 알고 이용했다. 상대방이 알고 뭐 했다면 이용했다. 이렇게 이용했을 때는 중과실 있는 사람, 중과실 있는 차고자도 계약한 거 취소해서 엎어버릴 수 있어요. 차고자는 취소를 못한다고요? 한다고요? 원래 여기 보세요. 중과실이면 차고자는 취소 못한다고 그랬어요. 원칙. 요게 딱 하나 예외예요. 딱 하나 예외. 상대방이 뭐 한 때? 알고 이용한 때. 알고 이용했다는 거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차고자가 중과실이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최근에 아주 핫한 판례죠. 그 다음 우리 하나 알아두실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착오를 취소하려면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어야죠. 경과실이야죠. 중요 부분 착오 그리고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야 취소가 되죠. 중과실이면 취소 안 됩니다. 이거 예외 빼고요. 이 예외 빼고.
근데 말이죠.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고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야 이거 땅 사고 파는데 말이야. 너 차고 있어도 취소 못한다고 특약을 넣어버리면 그때는 취소를 못해요. 왜요? 그 특약이 유효니까요. 유효니까. 그래서 뒤로 가보면 68페이지 볼까요? 68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방가로 3번에요. 방가로 3번에 취소권 배제 특약에 동그라미 할게요. 차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 넣죠. 이 특약을 삽입해버리면 그거 유효라서 취소를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가 된 거고요. 이제 중요한 쟁점 3개가 남아있어요. 그 3개만 끝내기 하시면, 격파하시면 차고는 완결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쟁점 3가지는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이 AB 간에 이루어졌고 이 매수자가 저 땅을 논으로 알고요. 논으로 알고 이거를 덜컥 샀더니 알고 보니까 논이 아니고 절반이 하천이었다. 논이야 라고 생각했더니 뭘로 됐어요? 하천이야, 하천.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 부분이에요. 논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다. 중요 부분 차고죠. 그럼 계약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차고자가 이 매매 계약을 차고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차고자가 계약을 취소해서 뒤집었어요. 문제는요, 문제는 반대편에 있는 이 상대방입니다. 자, 상대방은 이 땅 팔아가지고 여기 돈 10억 받았어. 그 10억 가지고 뭐 하려고? 아파트 사려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넣었어요. 아파트 살려고 계약금 집어넣었어요. 뭐 받아가지고요? 땅값 받아가지고. 매수인한테 땅값 받아가지고 그 땅값으로 뭐 살려고? 집 살려고 아파트 계약을 해버렸다고. 그래, 계약금을 지금 9천만 원을 넣었어요. 9천만 원의 계약금을. 그럼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 넣으면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 계약할 때 C하고 A하고 이 아파트 주인하고는 만약에 중도금을 연체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라고 C하고 A하고 계약이 이렇게 돼 있어. 이때 문제는 A가 중도금하고 잔금 넣으면 되는 거죠. 문제된 거는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차고자에 의해서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게 중요부분의 차고라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중과실이요, 경과실이요. 중과실이면 취소 안 되잖아요. 경과실이었다는 거죠. 아주 경미한 과실이면 얘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받은 땅값을 어떻게 하죠? 돌려줘야 돼. 이게 다 돌려줘야 되죠. 왜? 계약이 취소가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다. 취소가 되면 무효니까 땅값 돌려주죠. 돌려주다 보니 얘가 땅값을, 아파트 값을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중도금하고 잔금을 얘가 전혀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A가 이 땅값을 다 환원해서 돌려주다 보니 이 아파트 잔금을, 중도금도 잔금을 못 치르다 보니 6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아파트 주인한테 위약금으로 뜯겼다는 거죠. 위약금으로 손실을 입었어. 손해를. 얘가 열받는 거죠. 지금 열받는 거. 열 잔뜩 받았어요. 이 땅값이 있어야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이 땅값이 없어지니까 이걸 못 치르니까 이 위약금으로 9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자식이지. 이 자식이 차고자가. 이 자식이 착한 줄 알았더니 착한 게 아니야. 차고자가. 착한 게 아니야. 이 자식이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가지고 땅값을 도로 다 뺏어가면서 피해는 누구한테 입어요? 상대방이 이 손해를 다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 차고자, 착한 척하는 차고자한테 가서 어떻게 한 거죠? 손해배상 소송을 걸은 거예요. 손해배상 소송을. 왜? 네가 계약을 뭐해서 차고로 계약했다가 취소시켜가지고 네가 한 게 뭐냐? 차고 계약이고 네가 취소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입은 피해가 9천만 원이야. 이 손해를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변성하라고. 9천만 원의 손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해달라고 얘가 소송을 얘한테 급기야 걸게 된 거죠. 이 손해배상 소송이 인정되겠느냐 이 문제.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B가 한 거는
착오에 빠졌다는 거 첫 번째 하나. 착오에 빠졌다는 거. 두 번째는 착오로 계약을 뭐 한 거? 취소했다는 거. 이것이 불법이냐고요. 내가 계약할 때 논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었어. 이거 착각한 거잖아요. 착각한 거는 불법이냐고요. 아니라고. 두 번째. 착오에 빠져서 계약한 걸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착오자가 저지른 착오에 의한 계약, 나아가서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취소한 거, 이 행위를 불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착오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엮어 못 엮어? 못 엮는다는 거죠.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요? 상대방이 입는다. 상대방이. 그럼 저 피해는 얘가 그냥 고스란히 지라고요. 현재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혹하죠. 독일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명문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인 이게 없어요. 전적으로 이 논의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우리 학설은 견해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여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견해 다툼이 너무 심해서 견해가 갈라져요. 엄청 갈라져요. 다만 주류적 견해는 뭐냐면 주류적 견해는 A가 B에게 뭐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약법에 있는 무슨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걸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줘라 라고 하는 게 주류적 견해인데 그것도 법리적으로 맹점이 좀 많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까지만 우리 시험은 출제를 하고 있어요. 판례 견해까지만. 이 부분에 급소하실게요. 착오자가 계약 취소했을 때 누가? 상대방이 누구한테? 착오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엮을 수가 없더라는 거. 자, 그 부분이 첫 번째. 관련 문제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1번. 상대방이 누구한테요? 착오자에게.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뭐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엮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하나 됐어요. 그 논의가 우리 책엔 69페이지요. 69페이지하고 68페이지 맨 끝에 68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어요. 하단에 4번에 1번에 별 3개요. 자, 두 번째 이제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문제 나와 있죠. 관계 문제의 69페이지. 69페이지 쌍괄호 6번 있는데 6번 가기 전에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하나. 착오제도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착오제도의 적용 영역,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예요. 그게 5번입니다. 1.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착오에 관한 논의는 적용이 일체 없어요. 왜요? 당사자 의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혼인하고 이혼하는 거 이런 거는 착오에 관한 논의가 전혀 쓰이지 않아요. 그 두 번째요.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 여기에 별표요.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는 착오 규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24의 기출문제.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 이 의사표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의사표시 규정은 이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어디에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공법행위하고 소송행위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공법행위하고 어디하고 소송행위에는 전혀 적용이 없습니다. 이거 비진입 표시할 때 이미 정리를 했던 사안이죠.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더라. 사인 간의 재산상 거래에 대해서만 이 의사표시 규정이 쓰일 뿐 이런 영역에는 작동시키지 말아라라고 미리 정리를 했었어요. 별거 없고요. 다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송행위에는 착오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소취하를 착오로 했어요. 소취하를 착오로 했다. 이거 착오 규정 적용한대요. 소취하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착오야. 취소해줘 안 해줘? 취소 안 해줘요. 왜요? 소송행위잖아. 자, 이제 관련 문제 6번 나와 있어요.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게 바로 착오와 관련 제도라는 거예요. 착오하고 다른 거하고 믹서돼 있다는 거죠. 그래, 믹서된 거를 들여다보니까 조금 복잡해요. 자,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착오와 사기와의 관계. 1번 착오가 타인의 뭐 때문에 기망행위로 일어났다. 착오가 타인의 뭐 때문에 기망행위. 즉 속여가지고요. 속여가지고 저 BMW에서 소비자들을 우롱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차를 팔아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산 사람은 속아서 산 거죠. 속은 사람은 대부분 뭐에 빠져요? 착오에 빠져요. 소비자들은 착오로 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사기로 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해요. 착오로 또는 사기로 주장할 수 있어요. 이때 착오냐 사기냐 뭐가 다르냐. 착오로 취소하는 길하고 사기로 취소하는 길 다른데 착오로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 그래 어려워 이건. 사기는요. 중요 부분 아니어도 돼요. 중요 부분 아니어도 기망이 있으면 치고 들어갈 수 있어. 거기다 적어볼게요. 사기로 주장하는 게 쉬운 거죠. 왜 쉬운 거예요? 사기 주장에다가 거기다 적을 단어는 딱 하나죠. 뭐예요? 중요 부분 착오 아니어도. 중요 부분 착오 아니어도 사기로 소송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착오보다 사기로 치고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하고 접근이 쉽다는 거. 그거 하나 챙겨두실게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땅을 샀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착오 취소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기로 취소하는 방법. 그죠? 기망행위에 빠져가지고 땅을 착오로 산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착오로 또는 사기로. 이때 사기로 거는 사람은 이게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아니어도 치고 나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은 거기다 쓰실게요. 표시상의 착오 문제요. 무슨 착오 문제? 표시상의 착오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즉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 표시상의 착오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B가 한 직장에 근무한 지 오래됐어요. 아주 친한 사이예요. 이때 C가 A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C하고 A가 친한 사이예요. 이렇게 둘이 아주 친밀한 사이. 근데 C가 A한테 이렇게 서류를 던져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신원보증 서류야. 신원보증 서류. 무슨 서류라고? 신원보증 서류에 쓸 거야. 연대보증이 아니라 무슨 서류? 신원보증 서류라고. 그래? 사인 좀 하나 해줘. 오케이. 신원보증 내가 해줄게. 그래서 얘 요구대로 얘가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을 안 읽어보고 그냥 서명을 해준 거야. 읽었어요? 안 읽고요. 안 읽고 서류에다가 그냥 덜썩 서명을 해줘버린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얘 인식은? 신원보증이죠. 신원보증 서류라고 얘는 인식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달 뒤에 빚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 왜요? 이 서류가 실제는 연재보증 서류였다는 거예요. 연대보증. 그래서 이렇게요. 얘가 보증을 서주게 된 거예요. 결국은. 무슨 보증? 연대보증을. 돈은 얘가 빌리는 거죠. 돈은 얘가 빌리는데 얘를 보증인을 세운 거야. 어떻게? 머리 좋죠. 뭐라고요? 이거 신원보증 서류인데 사인해 줄래? 그 얘가 보증을 서준 거네. 보증을. 얘가 보증인 자리가 된 거야. 보증인. 여기는 누구?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얘한테 대출해주는 거 이렇게요. 돈 5억을 대출해주면서 얘를 보증인을 세운 거지. 이렇게 C가. 문제가 된 거는 얘죠. 얘가 인식한 거. 인식은 뭘로요? 신원보증 서류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왜? 얘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기망을 한 거. 얘를 기망을 한 거 이렇게요. 신원보증 서류가 아니라 이게 실제는 뭐였어요? 연대보증이었어요. 얘가 기망을 한 거라고. 그래서 실제는 여기다가 연대보증 서류에다가 얘가 결국은 서명을 하게 이르는 거죠. 그 보증계약이 이루어진 거네. 이렇게 보증계약이. 누구하고? 이렇게. 얘는 보증, 연대보증 서줄 생각이 1%도 없는데. 1%도 없는데 연대보증을 서준 거야. 결국은 빚을 갚으라는 거죠. 얘가 안 갚으니까 얘가 갚으라고 이렇게. 이때 얘가 빚을 갚아야 되냐고. 내가 이 빚을 내가 보증 서준 5억을 갚아야 되느냐고. 열받게. 자, 여기에 두 가지 논의가 있어요. 두 가지 논의가. 아주 학설 대립도 심한데요. 자, 이 문제가 첫 번째요. 제3자의 사기라면, 누구 사기라면? 제3자의 사기 문제라면, 사기라면, 얘가 제3자고요. 제3자가 A를 사기쳤다면, A는, 보증서준 A는 이 보증서준 걸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B가, 상대방 B죠. 금융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B가
B가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얘가 사기쳤다는 거. 얘가 사기쳤다는 거를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뭐 한 경우? 알 수 있었을 때. 요때만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사기? 제3자의 사기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금융기관은 얘가 사기쳤다는 걸 알까요? 얘가 어떻게 알아? 얘가 장난질한 걸. 얘가 장난질한 걸 얘가 알 턱이 없죠. 따라서 B가 뭐 했다면? 몰랐다. B가 몰랐어. 그럼 취소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제3자의 사기라면 제3자의 사기로 이거를 해결을 해버리면 110조 2항이죠.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로 이걸 접근하게 되면 결국 B가 대부분 모르는 거니까요. B가 모르는 걸로 되니까 얘는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취소를 못한다는 거는 5억을 보증서 준 거를 책임지고 갚아라 이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이런 결과가 되면 A는 5억을 다 갚아야 돼. 왜요? 상대방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얘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없고 다 갚아라. 네가 상환 다 해라. 그래서 여기서 논의가 생긴 거예요. 얘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 제3자의 사기로 풀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제3자의 사기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문제다? 차고다 이거죠. 차고다 차고. 인식한 거와 인식은 뭘로? 신원보증으로. 실제는 연대보증으로. 인식과 실제가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보증서 준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있죠. 이거는 착오의 문제다. 무슨 착오냐?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자 이거죠. 표시상의 착오. 소위 서명의 착오라고 그래요. 서명할 때 내용 안 읽어본 거. 왜 안 읽어보냐고. 읽어봐야지. 읽어보라고. 표시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착오가 있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 착오라면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거를 무슨 착오로 봐요? 표시상의 착오로 봐요. 표시할 때 착각을 한 거지. 이렇게. 이 표시상의 착오는 어떻게 해야 취소할 수 있나요? 착오라면 어떻게 해야 취소할 수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요 부분 착오이고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일 때. 착오야 착오. 내가 착오했어. 중요 부분이네 이거. 그때 상대방이 알았느냐고 이거.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착오에서는 논하지 않아요. 이게 착오라면 B의 인식 여부요. B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B의 인식 여부와 관련이 있어요. 무관하게요. 무관하게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를 보증서 준 A를 보다 많이 보호해주는 쪽의 법 논리는 어느 쪽이냐? 밑에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제3자가 얘를 기망해서 신원보증서류를 연대보증서류라고 기망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얘가 서명을 했다면 이거는 제3자의 사기로 해결할 게 아니라 뭘로? 표시상의 착오로 해결을 해라. 왜? B의 인식 여부. B가 알았냐 몰랐냐하고 상관없어요. B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뭐 하게 돼요? 취소가 되니까 얘가 충분히 보호되고 남는다. 따라 얘가 뭐 했어요? 몰랐다고 그래도. 알았냐 몰랐냐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착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사기하고요. 착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3자의 사기라면 얘가 몰랐다. 그럼 취소 안 되죠. 근데 착오로 엮어버리게 되면 B가 몰랐다고 그래도요. 금융기관 이런 걸 몰랐다고 그래도 얘는 중요 부분의 착오면 중요 부분의 착오 입증하면 취소해서 깨버릴 수 있다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제3자의 사기로 이거를 풀어보지 않고 뭘로요? 표시상의 착오로 문제를 접근했다는데 논의에 실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쟁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정점 정리하실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제도 정리가 되었어요.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지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4번입니다. 4번. 이 표시상의 착오는 16회 시험하고요.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4번 보실 차례예요. 4번은 우리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가 됐어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면 방가로 4번 있죠. 이 착오와 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별 5개 할게요. 그리고 위에 2번하고 3번은요. 삭제하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 논의의 대립도 있어요. 학설도 아주 심하게 대립이 있으니까 2번하고 3번은 삭제하십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화해 제도는
중개사 시험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간평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사법고시라면 3번이 유의미한 출제 대상이 되지만 중개사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과감하게 삭제. 2번도 삭제. 2번은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지 않아요. 자, 그래 출제 대상이 되는 거는 바로 4번 하나입니다. 착오와 무슨 문제요? 해제 문제에 관한 논의. 자, B가 이 논으로 알고 이걸 논으로 알고 샀죠. 가보니까 하천 땅으로 돼 있어요. 이 땅이. 이 땅 매매가 B는 착오였던 거죠. 논으로 알았던 땅이 가보니까 하천 땅이야. 농사 못 짓는 거야. 이거 하천 땅을 샀어. 하천 땅을. 나 살 때는 논인 줄 알았더니 B도 날리고 B 마누라도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땅을 샀냐. 그죠? 이거는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요. 중요 부분의 착오죠. 그렇다면 이거는 취소 대상이 되죠. 자, 문제는 B가 이 매수자가 이 땅을 사려고요. 땅을 사려고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조로요. 계약금조로 여기다가 4천만 원을 넣었어요. 오케이. 얼마를요? 4천만 원을.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이 매수자가 중도금하고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중도금도 잔금도 못 치르게 됐어요. 돈이 회전이 안 돼서. 그럼 매수자 측에서 매매 계약에 대한 채무, 잔금을 중도금하고 잔금을 뭐하는 중? 지연 중이죠. 중도금하고 잔금을 뭐하는 중?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체 중이다. 지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무불이행을 B가 매수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도인 A는 매도자인 A는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겠네요. 왜? 채무불이행을 얘가 원인 제공을 하니까 약속대로 중도금도 잔금도 안 들어오니 A가 이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다. 계약을 해제한 거는 A예요.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얘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어떻게 의약금으로 몰수하죠. 의약금을 매도인이 몰수해서 자기 손에 넣었어요. 결국 매수자는 착오로 계약을 했다가 얼마를요? 4천만 원을 계약금에 뜯긴 거예요. 의약금으로.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뜯기게 된 거죠. 뜯기게 된 거예요. 왜요? 이걸 못 주게 돼서. 따라서 계약을 해제한 거는 왜 해제한 거냐? B의 채무불이행 때문이다. B의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4천만 원은 의약금으로 매도인한테 몰수돼서 뜯기고 얘가 피해를 본 거죠. 근데 B의 마누라가 B의 처가 이러는 거죠. 여보, 내가 민법을 들었더니 이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된 후죠.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한 거는 착오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여보, 이게 착오 계약이잖아. 내가 중요한 걸 착각해서 계약한 거잖아. 그럼 이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 여보, 취소를 해볼까 이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착오로 취소를 해버려. 착오로 뭐를 해버려? 취소를 해버려. 취소를.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여보, 우리가 줬던 이 착오 계약 취소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무효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보, 이 계약금 넣은 것도 어떻게 돼? 다 돌려받게 돼 우리가. 왜? 취소가 됐다는 거는 계약이 처음부터 꽝이라는 거고요. 꽝이 되면 내가 줬던 거. 내가 쟤한테 줬던 돈도 다 돌려받는 거지. 여보, 그래서 우리 이 계약 제가 해제했어도요. 이미 지난주에 해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잔금 안 줬다고 얘가 해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착오 계약으로 뭘 해버려? 취소 소송을 해버리자. 취소 소송을. 이게 인정이 되면 여보, 이 취소 소송이 인정되면 우리가 줬던 계약금을 돌려받게 돼. 그래서 얘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언제요? 해제가 된 후에. 지난주에 계약 해제가 된 마당에 그걸 착오로 취소하겠다가 소송을 들이댄 거죠. 이게 되냐고요?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해제가 되면 계약이 어떻게 돼요? 깨진 거죠. 깨진 계약을 또 가서 또 취소하는 게 되냐? 논리적으로는 이게 앞뒤 아구리가 맞지 않죠. 그런데 판례는 이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하느냐? 계약금 줬던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이 확실히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해제가 된 후에도 계약은 착오로 취소가 충분히 인정되더라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요? 있다요? 있다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착오의 관련 문제 그러면 이 4개예요. 4개.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불법행위로 첫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엮어요. 못 엮어요. 왜요? 착오에 빠진 건 불법이 아니야. 내가 착각한 게 무슨 불법이냐고.
두 번째, 기망 때문에 착오에 빠져가지고 산 거는 착오로 거는 거, 사기로 거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사기가 쉽다. 왜? 중요 부분 아니어도 돼. 중요한 거 아니어도 사기로 걸 수 있다. 그 다음 표시상의 착오. 신원부정서류라는 말을 믿고 연대부정서류에다가 덜컥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어요.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로 본다.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이거는 제3자의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착오로 본다. 착오의 문제다. 뭐가 다른데?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상대방이 몰랐으면 취소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다. 마지막이요. 계약 뭐 한 뒤에 해제 후에도 취소할 실익이 있다 이거죠. 왜요? 계약금을 뺏긴 것 도로 회수할 실익이 있으니까 네 가지요. 네 가지 중요 제도 점검하면서 착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오셔가지고요. 문제 예제 문제 한번 점검할게요. 70페이지의 예제 문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항. 법률 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중요 부분에. 이때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돼요? 안 되죠. 단 예외죠. 예외. 어떤 예외? 상대방이 뭐한테? 알고 이용한대. 이거 더 기억해야죠. 이거를. 알고 이용하면 이놈은 나쁜 놈이 시키죠. 나쁜 놈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라고요. 예외 하나 써도 돼요. 옆에다가. 두 번째,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 채무자를 갑으로 알았어. 갑을 을로 알았다. 중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면적의 부족이나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판단이 되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 세 개 기억하셔야죠. 면적의 부족, 시가의 착오, 가압류 원인 무효. 이 세 가지는 중요 부분 착오로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반드시 200% 데려가실 거예요. 세 번째, 착오로 인한 취소는요.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은 중요 부분의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 틀렸죠. 경제적 불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거기다 쓰셔야죠. 뭐 가압류 원인 무효 사건. 네 번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상대적 취소라고 불러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선의 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어요. 5번,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로 유발이 되면 상대방이 유발을 했죠. 공무원이 유발을 했어요. 귀속재산 아닌데 귀속재산이라고 국가 거라고 유발을 했죠. 그거는 동기의 표시가 없더라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동기가 표시돼야 돼요. 표시 안 돼도. 표시되지 않아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됩니다. 거기다 쓰세요. 무슨 사건? 귀속재산 사건. 귀속재산 땅 사건. 자, 그래서 착오 끝나셨어요. 자, 착오의 전체적인 골격 기억하시고요. 동기의 착오 하나 데려가시고요.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인 거 아닌 거 데려가시고요. 세 번째, 중과실. 취소 안 돼요. 예외돼요. 예외. 입증 문제 이거. 입증 문제 중요한데요. 중과실인이 아니라 입증은 누가 하죠? 입증은. 착오자가 하나요? 상대방이 하나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데. 상대방이 한다.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하는 거야. 착오자가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 제도 4개 중에서 4번이 제일 중요해요.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요. 해제된 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가 되더라. 왜? 계약금 뺏긴 거 내가 도로 취소해서 찾아올 수 있거든. 그리고 해제된 것도 또 취소하는 거 되더라 이거죠. 자, 이제 쉬셨다가 사기 강박 이 부분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